사실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 멈춰요,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애가 거기서 조금 아는 게 다시 나오면 다시 집중도가 올라갔을 텐데 한번 패턴을 잃는 순간 걔는 그 수업을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내가 미리 좀 알고 들어오면 모르는 게 있다가도 아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 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또 아이들이 정말로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플립러닝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요즘은 뭐 예를 들어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애들이 학교를 못 갔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혼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렸어요. 공부를 하던 아이와 하지 않던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학습력이 많이 극대화가 됐고,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할 사람도 없고 멈춰버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혼자 학습하는 습관들을 길렀던 애들이 확실히 정규 최상위권을 차지하더라라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플립러닝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죠. 말 그대로 예습은 스스로 하고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물어보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전인데요. 중학교 3학년 친구가 뒤늦게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머리가 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기초가 안 된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뭔가를 주면 그걸 잘 받아먹긴 하는데 조금만 가면 1학년, 2학년에 구멍 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야, 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니? 라고 얘기했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던 학원에서 자기가 이제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5페이지 숙제를 줬는데 얘가 그날 하다 보니 30페이지를 넘게 숙제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학원에 왔더니 선생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되시더래요. 왜냐면 다 같이 진도라는 걸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다 하고 온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도대체 나보고 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 외우면 어떡하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을 생각으로 학원에 왔는데 말 그대로 핀잔을 들은 거죠. 그 이후로 이 친구가 다시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이 친구를 가르친 그 선생님의 잘못이냐, 아니면 이 친구의 역량들을 조금 더 풀어줄 수 없는 이 시스템을 가진 이 교육계의 현실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잘하는 단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못하는 단원이 있고요. 조금 수학을 진짜 어려워하는데 갑자기 확 잘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를 해보니까 용기가 확 생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둘은 다르거든요. 같은 점수를 맞았다 해도 분명히 둘의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좀 인지를 하고 그 친구들 모두를 각자에 맞춰서 진행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별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잘하는 단원들은 빨리 뛰어 넘어가주고 또 어려워하는 단원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희 가장 큰 이제 모토였기 때문에 같은 반에 뭐 같은 학년이 모여 있다고 해도 모두 다 학습 진도라든지 난이도 구성이라든지는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많이 해오면 많이 해온 만큼 많이 봐주는 게 이제 저희의 시스템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 불당동에 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림피아드라는 학원의 이름 자체는 지금도 뭐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그 칠판에다가 아이들이 와서 학원에 자기를 맞추는 형태들이죠. 선생님 하는 수업을 그대로 잘 따라가야만 이제 아이가 학습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기존의 이제 판서 수업의 형태였다면, 올림피아드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바탕으로 U2M이란 프로그램으로 진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한테는 좀 추가적으로 진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것들로 이제 개별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말 그대로 올림피아드에서 만든 좀 진보된 학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전국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플립러닝이라는 걸 도입하고 이렇게 개별 과정이라는 걸 도입해서 뭐 1등 선도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걸 예를 들어 보면 개념은 반드시 이제 들어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학습하기 전에 오늘 배울 것들이 대충 뭔지는 좀 이해하고 와야 되고, 뭐 앞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설명한 동영상이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거기서 내가 이해한 부분이 뭐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뭔지를 선생님한테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습을 할 때 뭐 선생님이 매일 붙어줄 수는 없으니까 영상을 주긴 하는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를 뭐 매일 보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초등학생은 뭐 6개의 단원이 이루어졌다면 6번의 영상을 시청을 하면 한 학기가 종료가 되는 거고요. 중학생은 8개의 강의를 들으면 한 학기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영상을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동영상이 전부인 수업은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서브의 그런 교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부연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집중을 해줍니다. 근데 고반에 뭐 모든 친구들이 다 뭐 30분씩 있을 수는 없겠죠. 개별 과정이라는 걸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개념을 이해하고 본인이 몰랐던 걸 얘기하고, 내가 이 친구한테 어느 정도 학습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은 사실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사실 중요한 거지, 이게 기냐 짧으냐 보다는 정확하게 요점을 짚을 수 있느냐, 그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다 보니 아이를 파악하는데 5분, 길면 정말로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주면 사실 그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거예요. 그 이상 해주는 건 아이도 지겹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아는 걸 또 얘기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가령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진짜 많이 해왔던지, 아니면 이번 단원이 너무 어렵다던지, 그럼 그 친구들은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보강이라도 잡아서라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면 한 만큼 집중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저희는 상향 평준화가 목적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위에서 좀 놀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많이 봐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집중의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더 많이 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친구는 본인이 학습한 만큼 더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숙제가 5페이지였는데 5페이지를 한 친구가 있고요. 8페이지를 한 친구가 있고 3페이지만 한 친구가 있다고 볼게요. 5페이지 한 친구는 그날 통과입니다. 3페이지를 한 친구는요, 남아서 2페이지를 하고 가겠죠. 반대로 8페이지 하면 그만큼 더 봐줍니다. 그렇다 보니 다 같이 뭐 기본 교재로 모두 다 뭐 12월에 시작을 했어도 1월이 됐는데 어떤 아이는 한 학기가 끝났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뭐 3달이 걸쳐서 한 학기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는 건 적어도 3달에 한 학기는 끝나야 다른 학원에 간 효과와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3달이 넘어간 경우들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보강이라도 해서라도 학습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이고요. 그게 좀 더 단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저희 현재 시스템 구성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학습하는 그런 뭐 시간들 혹은 난이도들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게 예습을 하면서 개념 노트라는 걸 반드시 쓰게 되어 있고요. 오답이 발생하면 오답 노트라는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를 가면 애들이 하고 우리 학생들이 틀리는 것 중에 사실 50% 정도는 답안지를 잘못 기입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책에는 똑같이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답만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럼 실시간으로 채점을 해주고 우리 아이한테 약한 문제들을 뽑아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책에 대한 풀이 과정들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어요. 정말로 서술형이라는 게 너무 크게 아이들한테 시험 점수를 좌우하게 되어 있고요. 수행평가라는 걸 통해서 정말로 성실함들을 바탕으로 점수를 얻게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리 습관을 안 길릴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개념 노트, 오답 노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당연하게도 책에다가 정확하게 풀이법을 쓰고 그것들을 선생님이 검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현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암산을 잘하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 초등학교에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계산도 빠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실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 간 내신 이후도 당연히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부터는 좀 손으로 많이 쓰는 필사의 연습, 그리고 말 그대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걸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풀이 과정들을 좀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는 게 현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종잡을 수 없는 게 일단은 최대한 3개월 안에 학기를 끝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정말 간혹 정말 100에 1명 3개월을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의 특성상 돌려서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이한테 예를 들어 지난 학기에 너무 잘 따라와서 3레벨, 예를 들어 뭐 저희한테는 이제 그 발전이란 교재인데 그걸 줬는데 아이가 처음에 몇 단원은 잘하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전진이 안 되고 너무 수학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면 밑에 응용이라는 교재를 한번 풀고 나서 그 이후에 발전으로 좀 다시 넘어가 볼게요 하는 이런 자유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3개월 안에 무조건 끝나는 게 1차적이고요. 뭐 빠른 친구들은 뭐 2, 3주 안에도 한 학기를 끝내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학습을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숙제는 총 3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숙제라는 걸 받게 되고요. 오답이 발생하면 추가 숙제라는 게 생기죠. 내가 틀렸던 것들을 다시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근데 그 위에 선생님이 권장 숙제라는 걸 주기도 합니다. 아, 오늘 너무 잘했으니까 가서 한 5페이지 더 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잘해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희가 3개월에 한 학기를 끝내는 최소한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2개월 혹은 1개월 이렇게 단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시간과의 경쟁을 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얘가 3개월이 됐으니 몰라도 넘어가겠다는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해주기로 했으면 시간보다는 조금 더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바탕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얼마 만에 끝내드리겠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보편적인 학원에 이제 정해진 커리큘럼보다는 당연히 대부분의 친구들 80% 이상은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보통 뭐 초등학교 뭐 3학년 뭐 이렇게 좀 저학년 친구들은 짧은 수업 시간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제 2시간의 정규 수업과 40분의 추가적인 이제 시험 숙제나 예습이나 하는 추가 시간들이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보편적인 학원은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걸 질문하고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걸 질문하는 구조라면 저희는 뭐 사실 컴퓨터도 쓰기도 하죠. 컴퓨터를 가지고 예습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설명도 하고 반대로 질문도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또 또래 가르치기라는 걸 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다른 친구한테,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듣게끔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대부분 좀 집중을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패턴을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계속 요소에 하려다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새로움을 좀 느끼고 거기서부터 다시 집중하는 시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길다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림피아드라는 것 이전에 리딩 컴퍼니라는 교육 법인 안에 이제 속해 있죠. 가령 뭐 아발론, 랭콘, 뭐 저희 올림피아드 그리고 시메스 이렇게 영어, 수학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들은 또 뭐 중등부터 과학이 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어, 매일 국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를 사고력을 해결하기 위한 독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저희가 가진 한 가지 모토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진 게 우리의 교육이 학생을 바꾸고 우리 학생이 세상을 바꾼다는 목표입니다. 그걸 벌써 뭐 10수년 전부터 뭐 얘기하던 이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좀 아이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좀 잘 역량을 발휘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습은 당연히 진행을 해주는 거고 입시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